제가 사주를 공부하게 된 가장 컸던 이유는 나는 왜 이렇게 생겨 먹었을까 하는 나의 마음 때문이었어요. 책임감도 없고 참을성도 없고 남들은 무난하게 다니는 직장도 저에게는 너무 힘들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은 일들을 겪어도 저는 유독 그게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직장 다니면서 제일 많이 했던 생각이 출근길에 창밖을 보면서 제발 자동차 사고가 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었거든요. 그때는 매일매일 이런 생각들을 일상적으로 하니까 그게 잘못되었다는 걸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게 우울증 증상이더라고요. 그런 우울증을 겪으면서도 일단은 먹고 살아야 하니까 꾸역꾸역 직장에 나갔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주를 공부하고 알고 나서야 내가 나한테 안 맞는 자리에서 버티느라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구나 알고 나서 저는 드라마틱하게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직장이 천성적으로 맞지 않는 사주들의 특징과 그럼 우리는 이 사주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의 사주는 목화토금수 5가지의 기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가 어떤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목화토금수 각각의 음양오행이 나한테 하는 역할들이 달라져요. 그들 중에 관성이라는 기운이 있습니다. 관성은 기운으로 치자면 나를 누르고 제어하고 극하는 형태의 기운을 의미합니다. 예를 저로 들어보면 저는 무토라고 하는 높은 산과도 같은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내가 토기운으로 태어났을 때 나무 초록색인 목기운은 나라는 땅에 뿌리를 콱 내려서 나를 누르고 제어하고 극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관성이라는 기운이 이 나무 목기운인 거예요. 내가 무엇으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이런 역할을 하는 기운이 다 달라지겠죠. 내가 무엇으로 태어났느냐는 제 다른 영상 내 사주 내가 보기를 보시면 금방 확인이 됩니다. 내가 초록색 나무로 태어났을 때 하얀색 금기운은 도끼가 되어서 나를 누르고 극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무 목기운일 때 금기운이 관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붉은색 화기운을 가지고 태어났을 때 나를 극하는 것은 검은색 수, 물의 기운이겠죠. 내가 노란색 토기운일 때는 나무 초록색 목기운이 나를 누르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드렸고요. 내가 하얀색 금으로 태어났을 때 나를 누르는 역할을 하는 것은 붉은색 화기운입니다. 불로 금을 재련하는 걸 생각해 보신다면 이해가 되죠? 내가 검은색 물 수기운을 가지고 태어났을 때 나를 극하는 관성은 노란색 토기운입니다. 흙이 쌓여서 흐르는 물을 막아내는 이치인 거예요. 사주에서 관성의 역할은 그런 거예요. 나를 적절하게 제어해주고 넘치지 않게 눌러주기 때문에 이 관성의 키워드는 협조, 규칙, 책임, 직장과도 같은 것들인 거죠. 그런데 이런 관성의 기운이 사주에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나타날까요? 관이 하나도 없으니 없을 무를 써서 무관사주라고 합니다. 사주 속에서 나를 제어하는 기운이 약한 거예요. 그럼 나를 강제하는 상황, 예를 들어 직장에서 짜여진 규칙에 따라서 움직여야 하고 나의 의지는 무시될 때, 나보다 회사 전체를 우선해야 되는 상황이거나 책임감이나 의무감으로 싫은 것들을 억지로 해야 될 때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데미지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를 눌러주는 제어 장치가 없기 때문이에요. 또 마찬가지로 이런 관은 나를 보호하면서 울타리 역할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직장 관련 운으로도 해석이 되는데 그럼 나에게는 무관이니까 이쪽으로 주어진 운이 동시에 좀 약하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아니 나한테는 관성도 잘 있는데 왜 그래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목화토금수 음양오행은 자기들끼리도 서로 어떤 영향들을 주거니 받거니 하게 됩니다. 나를 누르는 기운이 관성이었다면 반대로 동시에 이런 관성을 누르는 역할도 있을 수가 있겠죠? 이것을 식신과 상관 합쳐서 식상이라고 합니다. 저에게는 목이 관성인데 목을 누르는 역할은 금이 하니까 금기운이 식상인 거죠.
나의 관성을 누르는 힘인 거예요, 식상은. 나를 제어하는 힘을 극하니까 기질적으로 관성과는 반대의 힘을 가지고 있겠죠? 관성이 그래서 규칙이나 단체, 협조를 의미한다면 식상은 자유, 감성, 개개인이 가진 내밀한 개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식상의 기운이 사주상으로 과하게 발달해 있다면 관성이라는 규칙의 힘을 누르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게 됩니다. 특히나 규칙의 대명사 정관이 자유의 대명사 상관과 나란히 있다면 오히려 이런 규칙을 상관이라는 기운으로 더 내쳐버리고 싶은 거죠. 직장에 들어가셔도 아침이랑 저녁이랑 생각이 달라지고 자꾸 여기서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맞나? 아닌가? 생각이 계속 바뀌니까 조직 안에 소속이 되어서 그냥 무던히 버티는 일들이 이분들에게는 좀 힘든 일이 됩니다. 이런 넘치는 아이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직장이라던가 서열이 좀 없는 자유로운 분위기의 직장이라면 그나마 나을 수 있지만 서열 관계가 빡빡한 조직이나 단순 업무가 반복되는 형태의 일들, 공무원 같은 형태라면 어렵게 들어가셔서 나오지도 못하고 참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이 외에도 사주에 백호나 괴강 같은 강살이 굉장히 여러 개가 중첩이 되어 있다거나 충이 많아서 변화 변동수가 강하게 사주에 드러나 있다거나 등등등의 형태들이 각각의 이유로 직장과는 맞지 않는 우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럼 이런 사주들은 직장 안 다니고 자영업이나 프리랜서 하면 되겠네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건 또 별개의 일이기는 해요. 사실 문제는 내 사주는 딱 이거다라고 하나로 규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 자신과 나의 무기, 내가 속한 환경, 내가 갈망하는 것들이 각각 서로 다르게 놓여서 나를 만들어내는 작용을 합니다. 온라인에서 게임을 해보면요. 내가 마법사가 되고자 하면 지력이나 정신력을 높이고 지팡이를 들고 로브를 입은 채로 싸우잖아요. 게임이니까 내 직업이 정해지면 거기에 맞는 옷이나 무기들만 전용으로 입을 수 있게 딱딱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편해요. 근데 그건 게임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지 실제 우리들의 삶은 달라요. 정말 운이 좋게 내가 가진 스테이터스와 내가 가진 무기가 다 똑같아서 하나를 향하는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은 되게 굉장히 극소수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주어진 것들이 제각각이라는 거예요. 마치 마법사가 칼을 들고 궁수의 옷을 입고 전쟁터에 나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잘할 수 있는 일과 내가 좋아하는 일, 나에게 좋은 일들이 각각 다를 수밖에 없어요. 위에 알려드린 특징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안정적인 걸 선호하는 형태의 사주 명식이거나 혹은 없는 관을 갈망하는 형태의 사주 명식일 때 안 맞는데 억지로 버팁니다. 고통스러워 하시면서도 내가 참을성이 없어서 그런 걸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나를 자책해요. 물론 어느 정도의 참을성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힘들어도 버티려는 시도는 당연히 해봐야 하는 거죠. 하지만 정말 삶이 피폐해지고 너무 힘든 시간이 길어져서 제가 그랬던 것처럼 막 그 정도라면 버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주 명식이라면 조금 두렵더라도 내가 시도해 볼 수 있는 것들은 회사 생활하면서 도전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생 직장의 개념은 버리시는 게 나을 수 있어요. 힘들어서 여기 관두고 어디 다시 들어가나 생각하시는 것보다 차라리 그 에너지로 조금 더 버티면서 나만의 플랜을 한번 짜보세요. 우리가 힘든 이유는 사주에 우리에게 주어진 잡다한 것들을 다 가져가려고 하니까 힘든 거거든요. 전사로 활동하시려면 지팡이는 아깝더라도 버리시는 게 필요합니다. 아깝다고 쥐고 있으면 나는 이도저도 아니게 돼요. 힘들더라도 N잡의 형태로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을 조금씩 만들어 가신다거나 퇴근 후에 본인의 능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일들을 찾으면서 꾸준히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건 안주해 버리려고 하는 우리의 게으름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두려움과 불편함을 가까이 하셔야 해요. 두려움과 불편함은 좋은 겁니다. 그게 우리가 달라지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직장에 맞지 않다고 우리가 잘못된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의 사주가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런 형태의 삶과 맞지 않을 뿐인 거죠. 관이 없다는 건 우리가 어디에 규정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해요. 그건 반대로 말하면 우리에게는 규정된 한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뜻도 될 수 있는 거죠. 나라는 사람의 한계를 하나의 조직에서 찾지 마세요.